그 상황에서 5라운드에 과연 가네가 시력을 풀고 일어났어도 계속 그렇게 앞서가 나갈 수 있었을까? 예, 뭔가 그러니까 5라운드 가져나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거에서 사실 물음표가 있어요. 네, 격전알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클리 파이트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격투기 전문 기자 스포티비 뉴스에 포기하지 않는 남자 노포 이교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UFC 벤턴급 파이터 현 약대생 손진수입니다. 일단 UFC 270 어마어마한 페이퍼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인 이벤트 프란시스 은가누가 제가 이제 해설 때 이제 아가미를 달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심해로 들어가서 레슬링으로 그라운드 게임으로 시릴 가네를 눌러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2라운드까지만 해도 이제 2라운드까지도 아니에요. 한 3라운드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예상한 대로 끝나겠다. 예. 개 노잼으로 가네가 무난하게 그냥 5분 5라운드 판정으로 해서 뭐 이기겠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가 킥캐치를 당했잖아요. 맞아요. 헤드 쪽으로 찼다가. 네. 그러더니 은가누가 맛을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막 뭔가 노력해서 넘기지 않았는데 일단 넘겨놓고 보니까 이게 못 일어나네? 눌러놓을만 하네? 눌러놓을만 한데? 약간 거기서 이제 맛을 본 거예요. 네. 애초에 얘가 맛을 보지 않았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그 한 번 맛보여 준 게 너무 컸다. 이건 뭐 거의 치카제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제 피카제는 너무 초반부터 맛을 보여줘서 그렇게 됐지만 이거는 완전히 맛을 너무 보여줬다. 그러면은 아예 은가누는 처음부터 레슬링 게임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걸로 봤어요. 왜냐면 1, 2라운드에도 클린치 상황이 계속 나왔고 네네. 테이크다운 시도를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네가 1, 2라운드에는 방어를 잘 했고 근데 어찌됐든 맞아요. 저는 1, 2라운드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힘 차이는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난다고 봐요. 지금도. 근데 이제 넘어지고 나서 혹은 뭐 애초에 안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힘 차이라기보단 좀 기술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가네가 경험의 부족이 그런 곳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은가누와의 은가누는 어쨌든 패배도 있고 어쨌든 경력 자체가 가네보다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네는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뒤에 인터뷰를 보면은 은가누가 레슬링을 충분히 쓸 것 같다는 건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힘 차이, 기술보다는 힘 차이가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깔려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가 사실 요런 멘트를 계속 위클리 파이트 클럽 처음부터 밀고 있는데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착각이 내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내가 그 기술을 배우면 내가 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자기 몸이 다 크로캅이 하이킥 가르치면 나도 크로캅처럼 하이킥 찰 수 있겠지? 절대 못 차거든요. 왜냐면 크로캅 몸이랑 그 선수 몸 본인 몸이랑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은가누는 제가 볼 때 그 상대방을 눌러놓는 그 기술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하빕처럼 그 눌러놓는 근육이 약간 이제 몸을 버텨주는 힘이에요. 실제로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정말 누를 거야 하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몸을 아래서 위로 밀어낼 때 움직이지 않고 버텨주는 힘이거든요. 그 버텨주는 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은가누의 몸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를 힘 차이가 너무 나는데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기술의 차이라는 거죠. 기술이 가미됐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버텨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몸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눌러놓는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막 힘을 줘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 있는 상대를 누를 때 힘을 주는 애들은 기술이 없는 애들이고 그쵸. 그리고 누를 수 있는 기술을 쓸 몸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얘는 가르쳐도 못하겠다라는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일반인들 가르쳐도 못해요. 심지어 이게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확보가 돼요. 뭐 고관절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뭐 척추 안정화도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상대 밑에 있는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중력 방향으로 자기 몸무게를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아래서 위로 밀잖아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아래에 깔린 사람이. 근데 딱 버티는 힘만 주는 거야. 거기서. 나 안 움직여. 그 자세 그대로 유지만 해. 그러면은 얘는 온전히 체중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기술의 차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몸의 차이고 경험의 차이일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네가 그런 은간우의 기술을 못 쓸 정도로 막 몸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신체 능력이 둘 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가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굳이 자기가 시도해야 돼? 약간 이런 필요성도 못 느꼈을 거고 여태까지 본인 게임을 잘 운영하면서 항상 이겨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성도 잘 못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험의 차이에서 이제 은간우는 몇 번 패배를 겪었다 보니까 더 성장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은 뭐 3라운드의 그 테이크다운 슬램형 거의 앞차기를 딱 채가지고 넘었던 슬램형의 테이크다운도 있었고 5라운드에서의 가네의 하체 관절기 그리고 그 뭐 동시에 이제 스윕도 나왔고 와 저는 진짜 네. 진짜 가네가 은간우를 다운시킨 것보다 은간우의 수입이 더 놀라웠다. 아 그렇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수입을 해? 근데 그때 너무 나는 놀랐던 거에 은간우가 조급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타이밍 좋게 딱 그 타이밍에 또 수입까지 연결하는 나름대로 또 여유를 좀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그 가네가 은간우를 누를 때랑 은간우가 가네를 누를 때의 장면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네. 가장 이제 주짓수 할 때 위에서 탑 포지션에 상대방을 누를 때 하프에서 가장 기본으로 가르쳐 주는 게 물론 뭐 골반 컨트롤과 겨드랑이 파기가 있겠지만 헤드 포지션이 일단 되면은 상대방의 일어나는 걸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겨드랑이를 파이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은간우의 머리는 정확하게 가네가 겨드랑이를 파야 할 어깨 쪽에 있어요 위치가.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아요 그 머리가. 근데 가네는 애초에 그 포지션이 불안정해. 그 머리가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해요. 은간우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은간우가 좀 쉽게 일어나고 은간우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 그리고 몸 쓰는 거의 차이 때문에 얘가 누르는데 압박이 안 느껴지는 거지. 그냥 일어날 수 있겠는데 밀 수 있겠는데 버티는 힘이 잘 쓰지를 못하는 거죠. 가네가 아직 그 탑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밀고 겨드랑이 파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하체 관절기를 이제 들어 누운 거는 사실 뭐 점수로 결과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2대2였기 때문에 한 라운드를 눌러 놓으면 이제 이기는 거였는데 가네 입장에서 좀 쫓기는 상황. 그러니까 앞선 라운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니시를 시켜야 되고 본인이 피니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그 상황에서는 하체 관절기. 예전에 히르구로 UFC에서 또 승리를 거둔 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장을 내려고 했던 건데 그게 패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근데 심판 결과를 보면 굳이 5라운드 히르고 안 하고 판정으로 갔어도 졌을 경기던데요? 아니죠. 46대 49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그거는 은간우한테 준다고 해도 5라운드를 가져오면 48대 47로 2대1로 가네가 이기는 거니까. 그렇네. 그 마지막 그 5라운드를 준 게 좀 뼈 아팠던 거죠, 사실은. 결과를 이게 보면.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5라운드에 과연 가네가 시력을 풀고 일어났어도 계속 그렇게 앞서가 나갈 수 있었을까? 뭔가 그러니까 5라운드 가져나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거에서 사실 물음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지쳤더라고요. 시카제처럼. 그렇죠.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본인 게임을 그러니까 3라운드 내려갔다 오니까 자기 게임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입이 벌어지면서 스텝도 죽고 그리고 이제 클린치에서 애초에 허리를 다 싸잡혀 버리니까 뭐 이건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잡혀버리면 애초에 힘 차이를 떠나서 어떻게 허리를 싹 싸잡혔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넘어가야지.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이 경기 끝나고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정찬성 선수가 격알못 인증 티셔츠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이미. 본인이 격알못이 될 줄 알았던 건지 그거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격알못 티셔츠를 입고 은간우가 태클할 줄 누가 알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장면.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사실 은간우의 레슬링 그래플링 실력을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미오치치 2차전에서 잠깐 나오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방어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방어가 공격도 하긴 해요. 방어를 하고 돌려내서 미오치치를 테이크다운 시킨 다음에 거기서 파운딩을 몇 번 때리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거는 은간우가 레슬링을 잘해서가 아니라 미오치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넘어졌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걸 은간우가 레슬링을 겁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없어요. 은간우에 대한 그래플링 그 오펜스 레슬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하기 힘들죠, 사실. 이제 전략적인 것도 그렇고 변수도 그렇고 그 무역개론에 보면 이제 비교 우위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위는 내가 한 100이고 상대보다 항상 위인 어떤 그런 수치를 얘기하고 네. 비교 우위는 얘한테는 내가 지지만 A한테는 내가 지지만 B한테는 이길 수 있는 그 비교 우위가 있거든요. 네. 레슬링이 은간우의 레슬링이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가네한테는 이길 수 있는 비교 우위가 있었는데 그걸 잘 살린 거죠. 네, 그런 변수가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네보다 은간우의 레슬링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도 생각을 잘 못했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기술 수준이 괜찮다. 그러니까 어쨌든 몸이 세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은간우의 그래플링이 그 눕혀놓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풀마운트 타는 것도 그렇고 풀마운트에서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베이스를 잃지 않아요. 애매하게 탄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가네가 상체를 거의 다 살린 상황도. 근데 거기서도 베이스를 잃지 않는 거 보면서 의외로 얘가 괜찮구나.